농법이 이제 막 개발이 되죠. 그래서 이때는 남성의 근력이 농업에 많이 투입이 돼요. 삶의 주도권은요, 돈 버는데 누가 중심 역할을 하느냐가 주도권이에요. 얼마니까? 지금 남녀 평등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남녀가 똑같이 돈 번다는 이야기예요. 남자가 기가 죽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버는 게 여자에 비해서 별 차이가 안 난다, 그거예요. 신석기 시대 이제 후기에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토지가 막 개간되고 그러니까 노동량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노동에 참여하는 일이, 남장의 근력이 이제 중심 기능을 해요. 그 다음에 혁명이 일어나니까 생산력이 확 올라가죠. 그래서 남는 게 생산물이 생겨요.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죠. 잉여 생산물. 이때 항아리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항아리가 대량으로 있었다는 건 뭐예요? 담을 곡식이 많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남성이 근력이 생기면서 남성이 이제 주도권을 서서히 잡아가기 시작해요. 남성이 서서히 주도권을 잡아가면서 이제 뭐예요? 소유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소유를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고 내 자식한테 넘기고 싶은 개념이 생겨요. 내가 다른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한테 넘겨야 되는데, 이것이 내 자식이라는 것이 검증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자기가 한 여자를 차지하고 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부 일처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이 일부 일처제를 만들어낸 이유는 뭐냐? 또 하나 뭐냐? 혈연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재산이 자기 피를 가진 자식한테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혈연을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자,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우리가 제일 먼저 뭘 이야기했어? 불을 이야기했죠. 불을 이야기했어요. 불을 이야기했으면 인간이 동물과 좀 달라지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죠. 그 다음에 뭐였어요? 기하학적 도형을 했죠. 기하학적 도형을 했으면 인간이 이 세계를 분류해서 본다는 거죠. 좀 더 인간이 좀 더 잘나진 것 같죠. 예. 그 다음에 인간이 이 다른 세계를 이렇게 분류해서 보다가 그 다음에 좀 더 지나서 혈연이라는 개념으로 자기를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혈연이라는 개념으로 자기를 해석했다는 건 뭐냐? 자기를 시간과 공간, 넓은 의미에서 자기를 해석했다는 거죠. 자, 우리 모두 서양 사람한테도 피가 흐르고 동양 사람한테도 피가 흘러요. 서양 사람도 자식을 낳고 동양 사람도 자식을 낳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하는 형식이 서양하고 동양하고 다르죠. 다르죠. 이 달라지는 이유는 이 혈연이라는 것을 가지고 인간이 자기 존재를 해명하는 방식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거예요. 서양은 초기 사유가 생길 때 혈연이라는 것을 코드로 해서 인간을 해석하는 시스템을 갖지 못했어요. 동양은 서양 사람들과 똑같이 피가 흐르고 자식도 낳고 그러지만은 이 혈연이라는 것을 인간을 해석하고 세계를 해석하는 하나의 코드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점이죠. 자, 그래서 인간은 불을 사용하던 인간에서 기하학적 도형을 사용하던 인간에서 그 다음에 혈연으로 넘어왔죠.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인간이 점점 능력이 확대되고 있다. 시야가 커지고 깊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겠죠. 중국은 서양과 굉장히 다른 제도를 만들어요. 그게 뭐야? 종법 제도라는 거예요. 이 특징적인 제도가 어디서 비록 출발되느냐? 시주에 대한 제사가 아버지에 대한 제사보다 중요했다. 세계를 나를 중심으로 보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인간의 지위가 그만큼 상승했다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 부권, 그 다음에 장자, 이 개념이 생긴다. 나중에 중국은 서양과 굉장히 다른 제도를 만들어요. 그게 뭐야? 종법 제도라는 거야. 자식을 낳으면 장자가 있고 차자가 있죠. 장자한테 재산이 거의 대부분 가죠. 그 다음에 장자 위에 사람들은 장자의 말을 다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장자 중심의 사회를, 가족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야? 정치 구조도 천자가
대종이 되고, 종법제도가 대종이 되고, 제후가 소종이 돼요. 그래서 제후는 천자의 말을 들으고. 그러니까 혈연을 기반으로 해서 상하 등급 관계를 가족제도 아니면은 국가 정치 시스템 안으로 확대해서 사용한 것이 중국의 매우 특징적인 제도예요. 이 특징적인 제도가 어디서 비록 출발되느냐? 신석기 시대 후기에 중국 사람들은 혈연을 매개로 해서 인간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부권이 이제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때 일어나는 일이 이때가 바로 BC 3000년에서 2000년 사이예요. 자, 중국에서는 고대에 세 왕조가 있었어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있었는데 이 하나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 주나라 중기 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 갈 길이 굉장히 멀어 보이죠? 멀어 보이죠? 자, 너무 갈 길이 멀어서 지치지 마시고, 자, 정신을 좀 차리세요. 하나라 때 이전의 왕들이, 중국에서는 대표적인 훌륭한 왕들 할 때 여임금, 순임금, 우임금 들죠. 이 우임금이 하나라 1대 왕이에요. 1대 왕. 그런데 여임금과 순임금은 훌륭하다고 칭송하는데 그 훌륭한 칭송의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 왕권을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고 자기 신하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왕권을 선물한 거예요, 그냥. 왕권을 신하한테 줬다 하는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덕이 있는 사람이다. 요도 순한테 줬어요. 그걸 선양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순도 우한테 줬어요. 그런데 우임금은 자기 자식한테 주지 않고 자기 신하한테 선양하지 않고 자기 자식한테 줘요. 자식한테 줘요. 이것이 이제 뭐예요? 부권이 확보됐다. 이제 국가 시스템은 이제 뭐예요? 왕권의 전승은 이제 뭐예요? 종법제도 시스템. 그러니까 자기 장자 상속 시스템으로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기서 이제 뭐 사기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사기에 뭐냐? 걔는 그 우임금의 아들이에요. 오 군 제우지